와, 진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그때 정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이만큼인 것 같은데, 이 직업을 하면 이만큼은 노력해도 똑같은 돈을 받는다는데, 그럼 내가 굳이 이만큼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내가 바라는 삶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안녕.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이렇게 혼자 저의 생각들을 얘기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1탄인데, 오늘의 주제는 왜 제가 교대를 나와서 교사가 아닌 다른 꿈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제가 임용고시를 포기한 이유라는 영상에서 되게 짧게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그거 말고도 좀 이유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다만 계속 고민이 됐어요. 이걸 내가 얘기해도 되나? 누군가가 듣기에는 되게 배부른 소리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있었어가지고 말하는 게 조금은 망설여졌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원래 결정도 계속 번복을 하는 게 사람인데, 지금 내 생각이 이렇다 해서 비난받을 만한 생각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임용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이유에는 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저는 교대를 들어가기 전만 해도 초등학생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관심도 없고, 그냥 애들을 보면 되게 예뻐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애들이 막 큰 소리로 얘기하던가 아니면 신경질 내는 모습, 화내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그걸 달래주기보다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대에 들어가서 저희 학교는 총 4번의 교생 실습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4번의 교생 실습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지금은 애들이 조금은 예쁘다? 요 정도로 변한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제가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왜 힘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교생 실습을 하는 내내. 1, 2학년 때는 그냥 참관이었고 3, 4학년 때가 이제 직접 수업도 하면서 진짜 이렇게 선생님처럼 뭔가 체험을 해보는 그런 실습이었는데, 저는 그 4번이 다 힘들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항상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소음에 되게 예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데시벨이 높아지면 거기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일반적인 데시벨이 아니라 약간 애기들 목소리는 톤 자체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에 너무 큰 고통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저는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교실에 있을 때 이제 귀마개 하고 있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와, 진짜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그때 정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수업하는 거 자체는 이제 자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수업이 애들이 안 따라와서 힘들다라는 생각은 많이는 안 들었는데, 그냥 그 공간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시끄러운 공간 속에 있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고학년으로 가면 낫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고학년
가도 저는 아이들의 소음에 있어서 좀 힘들어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고학년 참관을 갔을 때도.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생각을 했었죠. 아,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다른 직업이랑 다르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성과를 낸 만큼의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일반 회사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페이를 받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교사는 노력보다는 그냥 그 정해진 호봉에 따라서 돈을 받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정말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이만큼 할 일 이만큼이면 정말 이만큼만 한 사람이랑 이만큼 한 사람이랑 돈을 똑같이 받는 게 공정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이만큼인 것 같은데 이 직업을 하면 이만큼만 노력해도 똑같은 돈을 받는다는데 그럼 내가 굳이 이만큼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내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실제 이제 교사분들이나 현재 계신 분들은 이만큼 노력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애초에 돈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받는 월급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내가 바라는 삶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의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느낌?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모두가 다 평교사에다가 딱 그 어느 정도의 점수가 쌓이게 되면 교장 교감이 되거든요. 정말 그냥 평교사로 쭉 있다가 한순간에 교장 교감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교장 교감이 되는 그 과정도 되게 오래 걸려요. 20년 넘게 30년 정도 교직에 있어야 교장 교감이 되는 건데 그 시간 동안 그냥 그 평교사로 있다는 그 사실이 뭐 누군가한테는 직급이 없으니까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직업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나는 20년 동안 노력해서 이거 한 번 올라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더라고요. 물론 그 속에서도 뭐 부장교사, 물론 이제 아래 위는 있어요. 교직에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게 없지 않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발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뭐든 내가 조금 성장한 기분이 들어야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교사라는 직업은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 개발을 하고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보다는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의 저는 이것도 아직 미성숙해서일 수도 있지만 제 발전이 좀 더 즐거워요. 제가 발전하는 게 좀 더 재밌고 그게 좀 더 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의 발전이. 그 누군가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되는 것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저를 위한 발전을 좀 더 하고 싶었달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컸었어요. 네 번째로는 사회적 시선의 변화? 예전에는 교사라는 직업이 되게 교사라고 하면 존중을 받는 직업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을 되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면 요즘에는 특히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약간 내 아이를 돌보아주는 돌보미 정도로 생각하시는 학부모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이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잖아요. 물론 가정 환경은 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들 입김이 예전보다는 훨씬 세져서 교사를 뭔가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내가 아이를 지금 맡기고 있는 사람, 내 아이를 지금 어느 시간만큼에 돌봐주고 있는 돌보미, 요 정도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심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직업은 더 이상 옛날만큼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쩌면 진짜 교사가 돼서는 훨씬 더 많은 학부모와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게 심지어 아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교사 책임이 되게 많은데 그게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내 잘못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고 접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물론 어느 직업에서든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만 유난히 아이와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 그런 잣대가 좀 더 엄격하다는 거? 이렇게 존경을 옛날만큼 존경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데 심지어 나한테 부여되는 그 책임이 훨씬 더 막중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들로 내가 교사가 되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쉬어가면서 교사가 아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교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찾지 못하더라도 다시 교사가 되기 위한 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다 의미 있는 거 아닐까. 지금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만약 교직에 돌아간다면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지금 생각에서는 안 돌아가는 게 저한테는 제일 목표죠.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돌아가지 않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직업으로 갖는 거. 근데 인생이라는 게 원래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노력이 꼭 보답을 한다는 법도 없어요. 뭔가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왜냐면 노력에다가 운이 무조건 함께 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노력만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루긴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노력한 자한테만 운이 온다라는 말도 너무너무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노력만으로는 모든 게 다 되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운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들로 교사 대신에 다른 직업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치만 이 길이 아니더라도 지금 찾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또 다른 길을 찾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다 의미 있는 거란 거. 거기에 그냥 의의를 두려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리즈로 영상을 좀 몇 개 찍을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안녕. 오늘도 들어와줘서 고마워요.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요.